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채연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온타리오의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빗도 코빗이지만 또 올해 새롭게 수학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학교마다 한국처럼 이렇게 교과서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부에서 나온 Ministry of Education에서 나온 그 커리큘럼 다큐멘트를 가지고 보통 수업 계획을 짜세요. 그런데 올 9월 달에는 그래서 매해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데 올 9월에는 특별히 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컨텐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수학을 배우는지, 어떻게 수학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여쭤보세요. 연산이 가장 중요한가요? 아니면 덧셈, 뺄셈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보통 5가지의 스트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학은 원래 예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수학 연산, number sense 유닛이 있었고 data management, 그래서 그래핑, 그래프 읽고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patterning and algebra라 그래서 패턴, 수의 패턴 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하는 방정식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모르는 숫자 알아내기. 그다음에 또 뭐 있었냐? 지오메트리는 도형.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 4-5가지의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그 스트랜드로 나눠져서 보통 한 학기에 4개 정도 포커스를 해요. 그리고 그 한 학기에 4개를 포커스를 하면 다음 학기에는 그 포커스 안 한 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measurement 유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왜 달력이나 이렇게 시계 보는 거, 아니면 온도 재는 거, 아니면은 돈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 이제 그런 거 measurement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 이제 2-3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social emotional learn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학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수학의 연산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력이나 아니면 수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학 프로그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혼자 풀어내는 그런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면 이렇게 문제 읽고 공식 외우고 푸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타리오 캐나다에서는 수학을 배울 때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러닝으로 이게 스트랜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감정 수의 개념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감정이라는 언어가 떠올랐는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리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경우에는 Who are we? How are we? How are number being used in our world?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냥 자 얘들아 이건 number 1, number 2, number 3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숫자를 찾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거부터 디스커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의 생일은 언제야? 그러면 12월 10일이 내 생일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칼렌더 이제 달력 보는 거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넘버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너 그리고 몇 살이야? 그럼 8살이야. 그러면은 이제 8살에 대한 수의 개념을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아이들이 수와 친해질 수 있게 이렇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joining, separating 이런 것도 하나의 토픽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social emotional learning을 통한 number sense unit, 그 다음에 algebra, patterning, data management, spatial sense geometry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를 뽑아서 그것만 가리켰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 개념이면 place value. 그러면은 그냥 수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325면 이거는 300이 이만큼이고 20이 이만큼이고 5야.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캐나다도 배우기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걸 많이 하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게 하고 math manipulative라고 해서 이렇게 수학을 할 때 그냥 종이에다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많이 해요. 약간 몬테소리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해서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수를 센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저학년에 포커스가 된 거죠. 하지만 이제 9월 학기부터는 소셜 이모셔널이라고 그 토픽 안에 넘버 센스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스트랜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넘버 센스 유닛 수의 계산을 하면서 패터닝을 같이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도형을 보면서 같이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나온 게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수학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어쩔 때는 이게 수학인지 아닌지 아이들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시나리오를 주고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아이들한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학 시간에 저는 그룹으로 많이 해요. 소그룹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 소그룹 진행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의 그 디스커션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reasoning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을 풀 때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학년, 이제 주니어, 인터미디어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수학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맞는 답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학년 때는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하게끔 팀워크를, 그룹워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하고 그것이 4, 5, 6학년, 7, 8학년 가면 이제 쓰는 능력. 그래서 쓰는 게 약한 아이들이 설명을 할 때, 왜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었는지. 그래서 그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답이 맞아도 그 설명할 때 그 쓰는 능력이 없으면 아이들 점수가 차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1, 2, 레벨 4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답이 맞으면 레벨 3예요. 다 맞게 썼으니까. 근데 레벨 4, A를 가는 방향은 아이들이 그거를 설명하는 문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넘버 2는 financial literacy예요. 그래서 financial literacy는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중요시 여겨왔는데 가장 다른 점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curriculum document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한 거. 옛날에는 돈에 관한 것이 당연히 있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만한 부분이었어요. It was very small chunk였어요. 그래서 financ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돈을 세고 돈을 계산하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경제 개념을 좀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cash transaction,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게 갔을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는 거, 은행에 관련된 그런 것도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경제 개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경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에 또 새로운 매스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코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학원 보내야 되나요? 코딩 학원 보내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 이 코딩이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는 새로운 언어로 이제 아이들이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조금씩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코딩을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그 리소스들을 제가 밑에 몇 개의 웹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뭐, 비벗, 아니면 대시봇이라 그래서, 이게 로봇가 있어요. 학교에 라이브러리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아이패드로 아이들이 작동을 해서 A부터 Z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방향을 설정을, 코딩을, 프로그램을 짜고, 뭐 오른쪽 하나, 왼쪽 2번 해서 이렇게 코딩을 짜서 그 목적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이제 머리를 더 많이 써서 내가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 포맷이던 아니면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로봇이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코딩 자체는 사실 프로블럼 서빙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딩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 추가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거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특히 매스 커리큘럼에 대해서 예전과 우리 아이들이 올해부터 이제 바뀐 그런 프로그램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Social Emotional Learning. 그래서 아이들의 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 이거 배웠는데, 엄마랑 쇼핑 가다가도 나 이거 선생님이랑 말했어, 선생님이 오늘 얘기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수학. 그리고 Financial Literacy라 그래서 경제 나 이제 그런 돈에 관한 컨셉을 아이들한테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코딩.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깊이는 깊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사실 많이 여쭤들 보세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좋은가요? 뭐 구모는 어때요? 뭐 학습지 푸는 건 어때요?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즐겨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리고 또 사실 연습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산, 뭐 덧셈, 뺄셈 이런 거는 뭐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5분 정도 아이들이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학은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한정 제한된 것이 아니라 더 그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깊은 문제 해결 능력을 아이들이 혼자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자기의 의견을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학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는 어떻게 이제 Financial Literacy, 경제 개념이나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지, 앞으로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엄마 아빠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하루도 러블리한 하루 보내세요.